자, 오지게 회생 6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한 대로 오늘 6주차 강의에서는 관절계통 첫 번째 시간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차는 관절계통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진행을 해서 6주차하고 7주차에 걸쳐서 관절계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관절계통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일단 뭐를 해볼 거냐면, 관절계통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관절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파트고요. 그래서 관절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테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 신체의 주요 관절들 있지 않습니까? 국시에 주요 관절들을 많이 물어봤었는데, 그 신체 주요 관절들 중에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을 다음 주에 정리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보고 계신 요거는 46회부터 52회 국시에서 관절계통에서 문제로 나왔던 것들입니다. 관절계통은 국시에 두 문제씩 나오거든요. 아마 올해도 작년 국시하고 문항수가 해부생리가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면 관절계통에서는 두 문제가 나올 겁니다. 어떤 주제들이 관절계통 파트에서 다뤄졌는지 한번 볼게요. 자, 46회부터 49회까지 일단 한번 끊어 볼게요. 안장관절, 중수해관절, 경첩관절, 타원관절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강의 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윤활관절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윤활관절의 유형을 46회부터 49회까지는 한 문제씩 계속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46회 보시면 관절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관절 분류는 관절을 섬유관절, 연골관절, 윤활관절 이렇게 크게 분류하는데, 그 분류를, 그러니까 대분류하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가지고 물었었거든요. 46회는 그렇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47회부터 49회까지는 윤활관절의 유형을 묻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척추 보강인대, 그 다음에 어깨 관절 보강인대, 또 척추 보강인대 이렇게 해서 신체 주요 관절과 관련해서 그 관절에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인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관절계통은 이제 거의 출제되는 문제가 좀 정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50회 국시부터는 일단은 뭐를 묻고 있지 않냐면은 윤활관절의 유형을 묻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관절이 평면 관절인지 또는 절구 관절인지 이런 걸 묻지 않고 50회 국시를 잘 보시면은 윤활관절을 보강하는 구조물을 하나 물었고, 그 다음에 발목 관절 보강하는 인대를 또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51회는 섬유관절 중에서 인대 결합을 물었고요. 그 다음에 몸쪽 노자관절 부위에 위치하는 구조물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답은 인대가 답이긴 했어요. 하지만 몸쪽 노자관절이라고 하는 부위를 노뼈랑 좌뼈가 관절하는 부위이긴 한데, 그 구조를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지 답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52회 국시에서는 엉덩관절 보강인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윤활관절의 전반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예측을 하자면 앞으로 여러분이 보게 될 국시에서 어떤 문제가 관절계통에서 나올지, 이거는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특정 신체 주요 관절을 하나 물어볼 것 같아요. 계속해서 특정 관절은 물어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국시에 나왔던 관절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외에 출제가 되지 않았던 관절이 있죠. 제 개인적으로는 무릎 관절을 한번 물어봐도 충분히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무릎 관절에 좀 자세한 구조는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릎 관절 구조 자세하게 묻는 문제를 하나 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무릎 관절 구조 외에 또 나머지 관절 분류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문제가 하나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두 문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시에 출제된 관절 개통 문제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이거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라이브에서는 관절 분류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릴 거예요. 관절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리고 신체 주요 관절 중에서는
척추를 보강하고 있는 인대와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크게 두 가지다. 관절의 분류, 그 다음에 척추 보강 인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관절 뜻은 시험에 안 묻겠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출친 부분을 보시면 관절 부위에 들어있는 조직의 종류에 따라서 섬유, 연골, 윤활 관절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류하는 기준이 제시가 됐습니다. 둘 이상의 뼈가 만나서 이루는 부위를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는데, 그 관절 부위에 어떤 조직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관절을 섬유, 연골, 윤활 관절로 분류한대요. 섬유, 연골, 윤활 관절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섬유 관절입니다. 자, 섬유 관절은 관절 부위에 섬유 조직이 들어있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섬유 관절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봉합, 그 다음에 인대 결합, 그 다음에 못박이 관절. 그러니까 이 얘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아, 이거는 섬유 관절에 해당이 되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 머릿속으로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으로 섬유 관절의 얘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봉합은 여러분들이 뼈대개 통해서도 뭐 시상봉합, 관상봉합 이런 거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뼈들 사이에, 그것도 일종의 머리뼈하고 머리뼈니까 관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절을 특별히 봉합이라고 부르고 섬유 관절의 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섬유 관절은 뼈하고 뼈 사이에 섬유 조직이 들어있는 관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봉합이라고 하는 것도 뼈하고 뼈가 이렇게 바로 맞닿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뼈끼리 관절하는 게 아니라 뼈하고 뼈가 만날 때 그 사이에 마치 본드 같은 그런 섬유 조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형태를 봉합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로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머리뼈들 사이의 관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대결합도 볼게요. 인대결합도 섬유 관절에 일단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이 뼈들은 정강뼈하고 종아리뼈고, 그 다음에 정강종아리 인대결합 보이시죠? 즉 정강뼈하고 종아리뼈가 이렇게 아래쪽 끝에서 이렇게 관절을 할 때 정강종아리 인대결합이라고 하는 인대결합을 통해서 관절을 하고 있고, 인대결합은 다름 아닌 섬유 관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뼈 사이막이라고 돼 있죠. 뼈 사이막. 뼈 사이막도 일종의 인대 결합이고 섬유 관절의 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론 뼈 사이막 자체가 관절이냐 그렇지는 않은데, 여러분 지금 왼쪽에 있는 건 어떤 뼈하고 어떤 뼈가 만나고 있는 겁니까? 노뼈하고 좌뼈가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들어봤을 법한 관절 이름은 몸쪽 노자관절, 먼쪽 노자관절 이렇잖아요. 근데 몸쪽, 먼쪽 노자관절은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윤활관절이거든요. 윤활관절. 근데 여기 뼈 사이막을 통해서 두 뼈가 또 만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인대결합의 일종으로 보고 섬유관절의 예로 보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좀 큰 뼈가 정강뼈가 되는 거고, 좀 가느다란 뼈가 종아리뼈가 되는데, 정강뼈하고 종아리뼈도 몸통 전체의 길이에 걸쳐 가지고 이 뼈 사이막이 그 사이에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런 형태도 당연히 인대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섬유 관절의 예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뼈 사이막을 통해서 두 뼈가 관절을 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보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관절의 형태를 섬유 관절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섬유 관절 마지막 예로 못박이 관절 볼게요. 치아는 뼈의 개수로 분류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치아도 뼈라고 가정을 하고, 치아하고 그 다음에 아래턱뼈라고 할게요. 여기를 아래턱뼈 사이에 관절도 일종의 관절로 보고, 그 관절 형태를 이제 못박이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섬유 관절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 치아 주위인대라고 있잖아요. 치아 주위인대.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치아 주위인대는 지금 치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턱뼈라고 치면 아래턱뼈 사이에 이렇게 연결해 주고 있는 인대지 않습니까? 치아 주위인대가.
그래서 이 치아 주위인대는 일종의 섬유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치아라고 하는, 제가 뼈라고 가정하자고 했죠. 치아라고 하는 뼈하고 그 다음에 아래턱뼈라고 하는 뼈 사이에 치아 주위인대라고 하는 섬유 조직이 들어있는 관절인 거죠. 예, 그래서 섬유 관절이 되는 거예요. 특히 치아하고 아래턱뼈든지 위턱뼈 사이의 관절 이름을 못박이 관절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물론 그림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긴 했지만 결국은 뭐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섬유관절 예로 봉합, 그 다음에 인대결합, 그 다음에 못박이 관절 이걸 기억하시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인대결합이란 말이 없지만 이렇게 뼈 사이막을 통해서 노뼈하고 잡뼈가 만나는 것, 그 다음에 정강뼈랑 종아리뼈가 만나는 것, 이것도 일종의 인대결합에 해당이 돼가지고 섬유관절의 예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연골관절 보겠습니다. 자, 관절 부위에 연골이 들어있는 관절을 연골관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골의 종류에 따라서 유리연골 결합, 그 다음에 섬유연골 결합으로 나눕니다. 당연히 이름이 유리연골 결합이니까 관절 부위에 어떤 연골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유리연골이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름이 섬유연골 결합이니까 관절 부위에 다른 연골이 아니라 섬유연골이 들어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연골 관절을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구분하는지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유리연골 결합이랑 섬유연골 결합에 해당되는 예들을 몇 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파란색으로 네모쳐서 설명해 놓은 부분은 아마 수강 자료에는 제가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을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노트를 좀 해 두셨으면 하고 보고 계신 수강 자료에 일단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연골 관절의 첫 번째 분류, 유리연골 결합에 해당되는 예가 어떤 게 있는지 보니까 성장 중인 긴 뼈에서 뼈끝 판을 경계로 한 뼈끝과 뼈 몸통 사이의 관절에서 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말이 더럽게 긴데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뼈끝 판 있죠. 뼈끝 판. 이걸 경계로 해가지고 위쪽에 뼈끝, 그 다음에 아래쪽에 뼈 몸통이 있습니다. 뼈 끝이나 뼈 몸통은 그냥 뼈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보니까 어때요? 뼈 끝이라고 하는 뼈하고 그 다음에 뼈 몸통이라고 하는 뼈가 뼈 끝 판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만나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이게 뼈 하나짜리거든요. 근데 마치 뼈 끝 판에 의해 가지고 두 뼈가 만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어떤 관절의 예를 보고 있냐면 연골 관절의 예를 보고 있고 유리연골 결합의 예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뼈끝 판은 네 글자입니다. 뭐를 뜻하겠어요? 유리연골, 유리연골. 이게 무슨 연골이라고 하면 너무 답이 쉽게 나올 것 같아서 그 말을 못 하다 보니까 연골이란 말을 못 드렸는데, 지금 유리연골 결합의 예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뼈끝이라고 하는 뼈하고 그 다음에 뼈 몸통이라고 하는 뼈 사이에 뼈끝판이라고 하는 유리연골이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리연골 결합의 예가 되는 겁니다. 즉 뼈끝판은 유리연골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관절은 언제 볼 수 있냐면 지금 성장 중인 긴 뼈라고 했잖아요. 성장 중인 긴 뼈. 이게 뼈끝판이 성장 중일 때는 뼈끝판으로 유리연골 상태로 남아 있다가 나중에 성장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뼈의 길이 성장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뼈끝판으로 있던 유리연골이 나중에 뼈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걸 이제 유리연골 결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장 중인 긴 뼈에서만 볼 수 있는 형태의 관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리연골 결합의 다른 예라고 하는 게 제가 적어 둔 건데, 복장뼈하고 첫째 갈비뼈 사이의 관절을 또 유리연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복장뼈하고 첫째 갈비뼈 사이의 관절은 뭐를 사이에 두고 서로 관절하냐면 갈비연골이라고 하는 연골을 사이에 두고 서로 관절을 하거든요.
즉 그 갈비연골이 유리연골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장뼈와 다른 갈비뼈는 아니고 첫째 갈비뼈 사이의 관절을 특별히 유리연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도 그 유리연골 결합의 예로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합니다. 모의고사에서는 한 번씩 나옵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 네모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유연골 결합의 예는 앞서서 확인했던 거 두 가지 중에서 성장 중인 긴 뼈에서 볼 수 있는 경우는 국시에 물어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명을 좀 길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앞에서 확인했던 거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연골 관절 중에서 섬유연골 결합 예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척추뼈 몸통 사이 관절이라고 있죠. 척추뼈 몸통과 척추뼈 몸통 그 사이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네, 뭐 그림에도 이미 다 나와 있어 가지고 너무 노골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척추뼈 몸통하고 척추뼈 몸통 사이에 척추 사이 원반이 이렇게 끼어 있잖아요. 이런 형태의 척추뼈 몸통 사이 관절을 섬유연골 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척추 사이 원반은 무슨 연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섬유연골이니까 몸통과 몸통 사이의 관절을 섬유연골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한 가지 오개념이라고 하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간혹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도 나왔는데, 다음 중 섬유연골 결합에 예에 해당하는 것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답이 척추 사이 원반 이렇게 나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채팅창에 답을 주고 있는 것처럼 척추 사이 원반 자체는 관절이 아니죠. 척추 사이 원반은 그냥 섬유연골이라고 해서 연골에 해당되는 거고, 척추뼈 몸통 사이 관절이라고 해야지 비로소 관절이 돼서 섬유연골 결합의 예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섬유연골 결합의 예는 척추뼈 몸통 사이 관절 이렇게 해야 맞지, 섬유연골 결합의 예로 척추 사이 원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설명도 말이 안 되고 그런 문제 답으로 낸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섬유연골 결합의 예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여기 두덩 결합이 또 섬유연골 결합의 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척추뼈 몸통 사이 관절도 섬유연골 결합의 예였고, 그 다음에 두덩 결합도 섬유연골 결합의 예가 됩니다. 자, 두덩뼈하고 두덩뼈, 볼기뼈를 이루는 뭐 세 종류의 뼈, 지난 그 뼈대개 통할 때 말씀드렸었죠. 엉덩뼈, 그 다음에 궁둥뼈, 두덩뼈 이렇게 있었는데, 그 볼기뼈의 앞쪽을 이루는 뼈가 다름 아닌 이제 두덩뼈가 되는데, 두덩뼈가 양쪽에 있는 두덩뼈가 앞쪽에서 이렇게 만날 때 그 관절도 다름 아닌 섬유연골 결합의 예가 되는 거예요. 이름은 두덩 결합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두덩 사이 원반은 뭐란 말이에요? 그렇죠. 섬유연골이죠. 이거 두덩 사이 원반은 앞에서 척추뼈 몸통 사이 관절에서 봤던 척추 사이 원반하고 똑같은 거죠. 뭐 척추뼈는 이렇게 아래 위로 관절을 하고 있지만 두덩뼈는 소위 말해서 양 가쪽에서 이렇게 관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차이만 있다 뿐이지, 사실은 이 두덩 사이 원반도 섬유연골이고 앞에서 봤던 척추뼈 몸통 사이 관절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섬유연골 결합의 예로 앞에서 보셨던 척추뼈 몸통 사이 관절과 두덩 결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무슨 관절에 대해서 예를 확인하면서 설명드리고 있냐면 연골 관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여기 섬유라는 말 보고 이게 섬유 관절 이렇게 하면 바로 사요나라입니다. 섬유 연골이기 때문에 연골 관절이에요. 잘 정리하시고, 오늘 설명드릴 관절 종류 중에서 가장 설명이 많이 될 부분이고, 작년 국시에 이 윤활 관절의 구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물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림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윤활 관절인데 윤활 관절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윤활 관절, 모든 윤활 관절이 전부 이렇게 생겼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윤활 관절을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거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 놓고
예외적인 것들은 또 추가로 이제 알면 되니까요. 자, 번호 순서대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일단 위쪽과 아래쪽에 두 개의 뼈가 만나고 있는, 즉 관절하고 있는 걸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여기 1번이라고 적힌 건 관절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 두 뼈가 관절을 할 때 실제 뼈가 관절하는 부위, 그 부위를 이제 뼈의 관절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이 그림 가지고 설명드리자면, 이거는 관절면이 좀 볼록하다고 볼 수 있겠고, 위쪽 뼈는, 그 다음에 이거는 관절면이 오목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은 관절 연골이라고 되어 있는데, 윤활 관절뿐만 아니라 다른 관절에서도 그렇긴 합니다만, 뼈가 이렇게 관절을 하게 될 때 뼈끼리 직접 맞닿는 경우는 잘 없고, 윤활 관절의 경우는 이렇게 관절면을 관절 연골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관절 연골은 어떤 걸로 좀 생각하시면 조금 수월하냐면, 마치 뼈의 가장자리, 그러니까 뼈의 끝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플라스틱 캡 같은 게 씌워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플라스틱 캡이 아주 딱딱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좀 말랑말랑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절 연골이 관절면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관절 주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3번은 두 뼈가 이렇게 만날 때 관절 주머니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윤활관절은. 그리고 이 관절 주머니가 둘러싸고 있는 내부를 보니까 관절 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관절 안이 일종의 이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공간에 뭐가 채워져 있냐면은 윤활액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윤활관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뼈하고 뼈 사이에 섬유 조직이 들어있으면 섬유관절인 거고, 뼈하고 뼈 사이에 연골이 들어있으면 연골관절인 거고, 뼈하고 뼈 사이에 윤활액이 채워져 있으면 윤활관절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5번은 여기 네모친 부분을 보시면 관절 주머니를 조금 확대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보니까 일단은 생김새가 다른 게 두 종류가 보이죠. 자, 5번이라고 표시된 게 윤활막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6번이라고 표시된 게 섬유막이라고 돼 있습니다. 즉 관절 주머니는 두 개의 층 또는 두 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속에 있는 막이 윤활막인 거고, 그 다음에 겉에 있는 막이 섬유막입니다. 네, 섬유막이라고 하는 건 보통 해부 구조물에 섬유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좀 질긴 특성을 갖거든요. 그래서 관절 주머니를 좀 질긴 특성을 띠게끔 해주는 게 섬유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윤활막은 뭐 하냐면은 여기서 윤활액을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어디로? 관절 안으로 분비를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관절 안이 윤활액으로 채워지는 거죠. 1번부터 6번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게 윤활관절의 일반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 윤활관절 관련해 가지고 번호 붙여서 설명드린 것들 다시 한번 더 정리한 건데, 요거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더 확인을 하자면, 여기 관절 연골 부분 볼게요. 자, 관절면을 둘러싸는 연골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리연골로 되어 있다. 요거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지 않습니까?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뼈의 표면은 뼈막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거의 빈틈없이 뼈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어느 부분만 뼈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냐면 관절 연골 부분, 이 부분만 뼈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절 연골 부분은 뼈막으로 덮여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활관절의 유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윤활관절의 유형은 어떻게 해서 윤활관절을 분류하느냐인데, 관절면의 모양, 뭐 볼록한지 오목한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하고, 그 다음에 관절에서 일어나는 운동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평면부터 절구까지 6종류가 있는 거죠. 윤활관절을 6종류로 구분 짓는 거예요. 요거는 반드시 여기에 꼭 들어맞는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시에서도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6가지 종류로 기억하시면
시험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평면부터 절구까지 있다고 됐는데 이제는 뭐를 확인할 거냐면 평면 관절에 해당되는 관절은 우리 신체 어느 부분에서 볼 수 있는지, 또는 절구 관절은 우리 신체의 어떤 관절이 절구 관절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게 이제 최근은 아닙니다만 과거 46회부터 49회 국시까지 빠지지 않고 물어봤던 윤활관절의 유형 관련된 문제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평면 관절 설명되어 있는 부분, 여기 관절면이 평평하여 미끄럼 운동만 일어나는 관절,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고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래쪽에 여기 관절 돌기 사이 관절 또는 쭉 해서 발목 발허리 관절까지 신체 어떤 관절이 평면 관절인지 예를 적어뒀는데, 이거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다 외워두십시오. 그러니까 이 안에서 거의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더 안 봐도 괜찮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여기 관절 돌기 사이 관절은 어디서 볼 수 있는 거냐면은, 여러분 척추뼈하고 척추뼈가 두 개가 이렇게 위아래로 나란히 관절을 하게 될 때 관절 돌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관절 돌기 사이의 관절이 평변 관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절 돌기 사이 관절은 척추뼈가 서로 관절할 때 관절 돌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절을 말하고 평면 관절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다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순서는 제가 잡아놓은 순서대로 꼭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떤 순서로 잡은 거냐면은, 저는 보통 순서를 잡을 때 머리에서 발로 내려가는 순서로 보통 잘 잡거든요. 또는 머리에서 몸통에 있는 관절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팔다리에 있는 관절, 이런 순서로 저는 순서를 잡는데, 그 순서대로 제가 잡아온 거고, 요거는 여러분이 이걸로 보고는 기억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여러분 나름의 방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첩관절, 팔굽관절 시험에 나왔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얘들만이라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쇄관절, 자, 정중고리 중쇄관절, 그 다음에 노자관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노자관절은 몸쪽 노자관절, 먼 쪽 노자관절 다 포함된 겁니다. 걔네들 다 중쇄관절에 해당이 돼요. 몸쪽인지 먼 쪽인지는 제가 아주 명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어쨌든 몸쪽 또는 먼 쪽이 또 중쇄관절의 예로 국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원관절 예,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해 두셔도 됩니다. 실제로 국시에 이 세 가지 예를 줬어요. 이 세 가지 예를 주고 이 세 가지 예가 해당되는 관절은 뭐게 이렇게 물었고 답을 이제 타원관절 답으로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장관절,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예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절구관절,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어깨관절하고 엉덩관절하고. 각 관절이 어떤 관절인지, 그 다음에 신체 어느 관절이 어떤 윤활관절에 해당이 되는지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설명드릴게요. 평면관절은 여기 미끄럼 운동만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책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설명하긴 합니다만 축이 여러 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요, 그냥 제로축, 그러니까 축이 없는 무축 관절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무축, 그러니까 축이 없는 관절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경첩관절은 여기 하나의 축이라고 이미 나와 있는데, 축의 개수가 하나죠, 하나. 그리고 그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플렉션, 익스텐션만 되는 관절이 경첩관절인 거죠. 그 다음에 중쇄관절, 얘도 축이 하나죠.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로테이션만 일어나는 관절이 중쇄관절인 겁니다. 그 다음에 타원관절, 축 몇 개입니까? 그렇죠. 2축이죠, 2축. 그러니까 굽힘과 펴이 일어나는 축 하나, 그 다음에 벌림과 모음이 일어나는 축 하나, 그렇게 해서 이제 2축 관절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돌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2축인 거죠. 만약 돌림까지 가능하면은 축이 3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원관절은 2축 관절이다.
그 다음에 안장관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굽히고 펴는 축 하나, 그 다음에 벌리고 모으는 축 하나, 그 다음에 약간의 돌림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실제로 따로 돌림이 일어나는 축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안장관절도 굽힘, 편, 벌림, 모음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장도 이 축관절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절구관절은 어깨관절 예로 들면 굽히고 펴고 되죠. 그 다음에 벌리고 모으고도 되죠. 그 다음에 돌림도 되지 않습니까? 안쪽 돌림, 가쪽 돌림 되니까. 그래서 축이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절구관절은 삼축성 관절 이렇게 설명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축과 관련해서는 해부생리에서 물어보진 않겠죠. 근데 이제 운동학에서는 좀 운동학 서론 부분에서 그 축과 관련된 설명을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합니다. 뭐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꼭 운동학이 아니더라도. 다시 정리하면 경첩이랑 중쇄는 1축성 관절이고 타원이랑 안장은 2축성 관절이고 그 다음에 절구는 3축성 관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가지 주제 가지고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관절 분류와 관련해서는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설명을 다 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좀 확인하시라 라고 말씀드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릴 게 진짜 별로 없어서 그런 거고 여러분의 몫이 좀 있는데 어쨌든 관절 분류와 관련해서는 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제가 신체 주요 관절들을 설명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관절 중에서 척추와 관련 있는 그런 인대들은 설명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번 주에 맛보기로 척추 보강인대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수강 자료에는 이 그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 굳이 그림을 갖고 있지 않아도 어떤 그림인지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척추뼈를 이렇게 시상면으로 이렇게 자른 겁니다. 빨간색 선이 잘라서 보니까 잘린 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제가 마우스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이 척추뼈 앞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척추뼈 뒤쪽이 되는 거죠. 앞뒤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얘 뭘 것 같아요? 얘 제가 지금 마우스 컷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 이거 척추뼈의 어느 부분인 겁니까? 그렇죠. 몸통이죠. 요거는 척추뼈의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가시돌기죠. 가시돌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돌기의 한 가운데 부분도 같이 이렇게 잘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시상면으로. 잘라서 잘린 면을 보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몇 종류를 볼 거냐면은 총 6종류를 볼 거예요. 척추를 보강하고 있는 인대 6종류. 여기는 5종류만 적혀 있습니다만 나중에 마지막에 6번째 인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해볼게요. 자, 앞 세로인대 보겠습니다. 자, 앞 세로인대는 척추뼈 몸통 앞쪽에 연결되어 있는 인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앞 세로인대는 우리가 척추, 즉 몸통을 굽힐 때 팽팽해지겠어요? 아니면 펼 때 팽팽해지겠어요? 앞 세로인대는 펴할 때 팽팽해지겠죠. 네, 굽히면 오히려 쭈글쭈글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즉 인대가 팽팽해진다는 말은 여러분 인대는 되게 탄력성이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니고 움직임을 제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목을 접질리게 되면 그때 인대 손상 입은 건데 뼈가 원래는 어느 정도까지만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과하게 움직여서 인대가 다친 거죠. 즉 인대는 팽팽해진다는 말은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앞 세로인대는 몸통을 펴할 때 팽팽해지는 거니까 더 이상 펴되지 말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앞 세로인대인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정리되어 있어요? 뭐 뒤통수뼈에서 엉치뼈까지 척추뼈 몸통 앞면을 싸고 있는 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척추의 과도한 펴을 제한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언제 팽팽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앞 세로인대는 확인했고 그 다음에 뒤 세로인대 보겠습니다. 자, 뒤 세로인대는 일단 척추뼈 몸통 뒤에 붙어 있죠. 그거 일단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 앞 세로인대 봤으니까 이 뒤 세로인대는 어떨 때 팽팽해지겠어요? 네, 몸통을 굽힐 때 팽팽해지겠죠. 그래서 뒤 세로인대는 척추의 과도한 굽힘을 제한하는 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마우스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척추뼈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아래쪽으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연결되는 이 부분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척추관이죠. 척추관. 네, 빛날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네, 척추관이 되는 거죠. 척추관이 이렇게 쭉 위아래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척추관으로 뭐가 지나갑니까? 그렇죠. 척수가 지나가죠. 아, 척수 신경은 아닙니다. 척수가 지나가요. 척수가. 뭐 얘기하려고 척추관이랑 척수를 얘기했냐면, 여러분 척수가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뒤 세로인대는 뭐 앞에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척수 앞에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정리한 내용 볼게요. 척수 바로 앞쪽에 위치한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척추 사이 원반이 뒤쪽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제한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네, 척추 사이 원반은 잘 아시다시피 얘가 척추 사이 원반인데, 척추 사이 원반은 뒤쪽으로 잘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이 뒤 세로인대가 척추 사이 원반이 뒤쪽으로 빠져나오는 것도 좀 제한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척추 사이 원반이 뒤쪽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제한하는 인대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뒤 세로인대를 답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척추를 보강하는 인대를 국시에 꼭 내고 싶어요. 관절계통에서. 꼭 내고 싶은데 앞 세로인대를 물으면서 척추뼈 몸통 앞면을 싸고 있는 인대, 이런 거 힌트로 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런 거 힌트로 안 주겠죠. 물론 저렇게 힌트를 주면은 완전 기모찌 하죠. 하지만 이런 거는 기대할 수가 없죠. 너무 쉽게 답을 할 수 있을 거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 세로인대나 뒤 세로인대는 어디에 붙어 있다, 어디에 위치한다, 이런 거 안 줄 거란 말이에요. 척추뼈 몸통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이런 거 안 줍니다. 결국은 뭐가 중요해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뒤 세로인대 같은 경우는 척수 앞쪽에 있다, 이런 거는 척추뼈 몸통 뒤를 싸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니니까 조금 답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힌트는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황색인대 볼게요. 자, 황색인대는 위아래 척추뼈 고리판 사이를 연결하는 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척추뼈 고리판을 잘 기억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가져왔습니다. 요거 처음 보는 그림 아니죠? 처음 본다고 개수작 부리면 바로 광태입니다. 요거 뼈대개통 할 때 척추뼈의 일반적인 구조 할 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척추뼈의 일반적인 구조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척추뼈 몸통이 앞쪽에 있고, 그 다음에 척추뼈 고리가 이렇게 푸른색으로 U자 형태로 이루고 있고, 그 사이에 척추뼈 구멍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척추뼈 고리는, 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척추뼈 고리는 이 관절 돌기라고 하는 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쪽을 고리 뿌리, 그 다음에 뒤쪽을 고리판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고리판이 어느 부분인지를 잘 봐두십시오. 고리판이. 왜 그러냐면 지금 황색인대 설명드릴 건데 위아래 척추뼈 고리판 사이를 연결하는 인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리판이 어느 부위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황색인대 보겠습니다. 자, 황색인대는 물론 이 그림상에서는 좀 아주 명확하게 나타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부위를 여러분이 황색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황색인대가 뭐 사이에 있다고요? 위쪽, 그 다음에 아래쪽 척추뼈에 고리판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인대가 다름 아닌 황색인대입니다. 그 다음에 황색인대는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허리뼈 부위에 잘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탄력 섬유가 풍부하다. 탄력 섬유가 풍부해서 이 탄력 섬유가 색깔이 누런색이래요. 그래서 황색인대라고 부른답니다. 그 다음에 자, 황색인대 관련해서 그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답을 잘 해주셨는데 여기가 척추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황색인대는 또 어디서 잘 볼 수 있는 인대냐라고 하면 척추관 속에서 잘 볼 수 있는 인대가 되는 거죠. 그 점도 하나 더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시 사이인데 요거는 뭐 설명드릴 게 없죠. 가시돌기하고 가시돌기 사이에 연결된 인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 끝 인대는 가시돌기 끝부분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이어주고 있는 인대를 가시 끝 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 끝 인대 관련해서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여기 목덜미 인대의 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목덜미 인대가 아래쪽으로 쭉 연장된 걸 가시 끝 인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목덜미 인대를 볼게요. 자, 목덜미 인대는 이렇게 바깥 뒤통수뼈 용기부터 그 다음에 7번째 목뼈 가시돌기 끝까지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인대를 목덜미 인대라고 얘기하고, 척추를 보강하는 인대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목덜미 인대는 사람한테서는 기능이 퇴화됐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은 거의 없는 인대라고 봐야 됩니다.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 다니니까 이제 시야가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발 짐승의 경우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은 시야가 확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목을 계속 가누어서 이제 시야를 확보하게 될 텐데, 그런 네발 짐승에는 이 목덜미 인대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데 사람의 경우에는 기능이 거의 퇴화되어 있는 그런 인대가 됩니다. 목덜미 인대가 특별히 좀 더 발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짐승인 건 아닙니다. 어쨌든 기능적으로는 퇴화가 된 인대다. 그래서 목덜미 인대는 기능 자체를 기억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뭐를 기억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해주고 있는 인대인지를 기억하는 게 의미가 있죠. 자, 척추를 보강하는 인대 이렇게 6가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늘 6주차 관절개통 라이브에서 다루어야 되는 내용은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